여러분, 저는 올해로 65입니다. 3년 전 은퇴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친구도 많이 만나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핸드폰으로 뉴스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쁘게 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핸드폰을 멀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도 다 나왔고 뉴스 알림도 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24시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쓸데없는 곳에 다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남과의 비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63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매달 나옵니다.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습니다. 손주도 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분이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입니다. 거기서 친구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강남에서 병원 하고 있어. 우리 딸은 대기업 임원이야. 우리 손주는 특목고 다녀. 영어를 물처럼 해.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달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우리 자식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아냐? 남편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부부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내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못했을까?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그제야 아내분이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비교 강박증입니다. 요즘 은퇴 세대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학자가 쓴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평생 고통스럽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늘 평안하다. 여러분, 이 나이에도 남과 비교하며 살고 계십니까? 친구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친구 손주와 내 손주를 비교하십니까?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구멍이 뚫립니다. 그 구멍으로 행복이 새어 나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범한 회사원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성실하면 됐습니다. 우리 손주가 영어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웃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두 번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사실 남과 비교하는 것도 결국 자식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식 교육시키느라, 자식 결혼시키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 더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이 더 커집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66입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43, 작은아들은 41입니다. 둘 다 결혼했고 애도 있고 직장도 다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매일 걱정합니다. 큰애 회사가 요즘 구조 조정한다는데 괜찮을까? 작은애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부부싸움 하나? 애들이 돈은 잘 모으고 있을까? 손주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합니다. 너 괜찮아? 회사 어때? 애들은 잘 있어? 처음엔 아들들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짜증이 납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바빠요. 통화를 끊어버립니다. 요즘은 아들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가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 요즘은 밥만 먹고 갑니다. 이 친구가 서운해합니다. 요즘 애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너무 자주 걱정하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애들도 이제 40이 넘었어. 그 나이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어. 자네는 지금 걱정이 아니라 간섭을 하고 있어.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 우리 자식들도 이제 중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그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입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면 이번엔 다른 걱정이 올라옵니다. 바로 건강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깁니다. 이게 당연한 노화 과정인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 점검을 합니다. 어디 안 아픈지, 어디 이상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증상을 검색합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한데 검색하면 심근경색이 나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픈데 검색하면 뇌출혈이 나옵니다. 다리가 저린데 검색하면 당뇨 합병증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하면 다 큰 병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한 달에 2~3번씩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상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건강하십니다. 나이 드시면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안심이 안 됩니다. 의사가 못 찾는 것은 아닐까. 집에 가면 또 검색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분의 아들이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염려증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듭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정작 건강은 괜찮으신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셔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장자라는 중국 철학자가 이런 우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다가 미쳐버렸다.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건강을 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큰 병의 대부분은 오지 않습니다. 정작 병이 오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네 번째, 쓸데없는 정보 과잉입니다. 자식 걱정도 내려놓고 건강 염려도 줄이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요즘 우리 세대도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도 여러 개 있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봅니다. 특히 건강 정보를 많이 찾아봅니다. 이것 먹으면 암 예방, 저것 먹으면 치매 예방, 이 운동하면 무릎 좋아진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입니까? 어제는 커피가 몸에 좋다고 했다가 오늘은 나쁘다고 합니다. 어제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했다가 오늘은 괜찮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온갖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이거 퍼나르세요. 이거 꼭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몇 개나 됩니까? 송나라 때 소식이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면 마음만 복잡해진다.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뉴스는 하루에 한 번, 저녁에만 봅니다. 그것도 중요한 뉴스만 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다 나왔습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개인 대화방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편합니다. 머릿속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식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산책을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훨씬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남과의 비교, 자식 걱정, 건강 염려, 정보 과잉, 이것들을 다 차단하면 뭐가 남을까요? 시간이 남습니다.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배우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한 지 42년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 이 한마디입니다. 저녁을 먹어도 그냥 텔레비전만 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관심도 없네.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합니다. 평생 집안일하고 애 키웠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네. 둘 다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만 봅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삽니다.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입니까? 송나라 때 소식이라는 문인이 부부에 대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가니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로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면 다행입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이분과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자할 때입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쓰던 에너지, 자식 걱정하느라 쓰던 에너지, 건강 염려하느라 쓰던 에너지,
정보 찾아보느라 쓰던 시간을 이제 배우자에게 쓰세요. 함께 산책하세요.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 요즘 어때?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젊었을 때 데이트하던 곳에 다시 가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함께 여행도 가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앞에서 말한 4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식 걱정도 줄어듭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건강 염려도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대화하고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정보도 덜 찾아봅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핸드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차단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알림을 꺼버리세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오세요. 필요 없는 앱을 삭제하세요. 건강정보 검색 그만하세요. 뉴스 보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세요. 동창회나 모임도 줄이세요. 만나면 비교만 하고 기운 빠지는 모임은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모임 다녀오면 몸이 안 좋아집니다. 둘째, 시간 차단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차단하세요. 저는 오전 시간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읽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도 시간을 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만 전화하세요. 매일 전화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배우자와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텔레비전도 끄세요. 30분만이라도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세요. 셋째, 정신적 차단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그만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자식 걱정이 들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세요. 건강 염려가 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라고 말하세요.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마치 근육 운동하듯이 정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잡념을 차단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냥 놓아버립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차단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유가 옵니다. 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단을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끊었고, 의미 없는 비교를 멈췄고, 필요 없는 정보를 차단했고, 자식 간섭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주 웃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산책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길가의 꽃이 예뻐 보입니다.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손주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년, 30년.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10년, 길어야 20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남과의 비교에, 자식 걱정에, 건강 염려에, 쓸데없는 정보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쓰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만 차단해 보세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는 것 하나만요.
카카오톡 단체방 하나를 나가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동창회 모임 하나를 거절해보세요. 건강정보 검색을 그만해보세요. 저녁 시간에 배우자와 30분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를 차단하면 그 효과를 느낄 겁니다. 시간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차단하게 됩니다. 차단은 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빼내고 진짜 중요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시간,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채워주는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귀한 시간을 진짜 중요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세요. 지금 당장 하나만 차단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